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의 노영민 노무사입니다. 지난 2018년 겨울에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석탄을 실어나르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돌아가신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81년부터 시행됐고 최근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공공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 사업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같은 안전보건관리 조치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규정도 만들어서 알려야 됩니다. 여기서 현업노동자란 행정청사나 학교 시설물 관리, 경비, 청소 또는 이제 조리실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뜻하고요. 도로나 가로, 공원, 녹지, 산림을 유지관리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죠. 노동자인데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사업주에게도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건설기계 운전기사나 골프장 캐디, 그 다음에 이제 택배원, 퀵배송원, 대리운전기사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서 주로 하나의 업체를 상대로 일을 하고 보수를 받으면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험이나 카드, 대출 모집인과 학습직 교사를 포함해서 사업주는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 규칙에 정한 매뉴얼을 지켜야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배달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륜차, 즉 오토바이죠. 오토바이와 스마트폰 같은 통신 단말기를 이용해서 물건을 수거하거나 배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당 배달 전문 업체가 산재 예방 조치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운전면허나 안전모 착용 확인, 전조등, 브레이크 점검 같은 안전장치 확인은 기본이고요. 운전 중에 통화를 하게 되면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전 중에 작업 지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사고가 날 만큼 배달 시간을 촉박하게 하거나 재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노동자 수가 5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이때 노동자 수는 파견 노동자를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를 다 포함합니다. 또는 전년도 시공 능력이 상위 1,000위 안에 드는 전문 건설회사, 이러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이사회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받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아쉽지만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가맹점포가 2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서 외식업이나 편의점 사업은 가맹점을 상대로 안전 매뉴얼 같은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건설공사에서 사업주 책임을 지지 않는 발주자에게도 안전보건에 있어서는 관리 책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총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시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는 각 단계별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험에 외주하란 말을 들어보셨죠?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에 끼어가지고 사망한 김군 사건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김용균 노동자처럼 일어난 사고들은 모두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그런 희생들입니다. 하청이나 용역 등의 명목으로 위험 작업을 외주화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수익을 얻게 되는 원청이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인데요. 이번엔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금속 중에서 수은이나 납, 카드뮴 같은 것을 취급하는 작업이라든가 도금 작업은 산해하청을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발암성이 있거나 중대한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물질 중에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허가대상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허가대상 물질 취급 작업도 산해하청을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철거하거나 그 설비 안에서 하는 작업은 사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하청을 줄 수 있도록 했고요. 하청 승인 뒤에 재하도급은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작업을 외주한 원청, 즉 도급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위험 외주와 방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한 사업장이면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붕괴나 추락 등 장소 자체가 위험한 장소, 그 다음에 위험한 작업을 하는 장소, 또는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등 21종류를 법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범위, 즉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는 원청의 안전보건규칙상 매뉴얼을 지켜야 되고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그 다음에 1차 하청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원청의 현장 순회, 그 다음에 하청과 합동 점검, 작업 환경 측정 등의 의무도 지켜야 됩니다. 이때 원청, 즉 도급인의 책임 범위는 1차 하청뿐만 아니라 그 하청의 하청, 즉 관계수급인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장마다 노사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기계장비, 자동차 제조처럼 비교적 위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50명,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이라든가 IT 금융처럼 비교적 위험이 덜한 사업은 300명, 그 외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됩니다.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대표가 운영하고 고용노동부가 임명하는 노동자 감독관입니다. 안전보건위원과 명예감독관은 직원 신분인데요. 자칫하면은 회사에서 찍힐 수 있겠죠. 법에는 안전보건위원과 명예감독관에게 직무수행 관련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그 정당한 활동이 어디까지냐 이걸 두고 노사 간에 충돌할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산재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노동자를 대피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도 역시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는데요. 이걸 작업중지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기에는 눈치가 많이 보이겠죠. 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작업중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근데 그 합리적 범위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대부분 회사에서 정해서 판단할 건데요. 이제는 노동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라고 법을 바꿔서 위험 상황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의사는 의료법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이런 것이 이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어쩌다 다쳤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자세하게 잘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화학물질에 관한 물질안전보건제로 관련 제도가 바뀝니다. 이걸 MSDS라고 하는데요. MSDS는 반드시 정부에 제출하고 영업비밀로 내용을 감추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